네, 한부모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상담 교수님의 발제발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송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20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분 안에 이제 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제 맨 앞에다가 써놓은 게 아마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모든 얘기들이 다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그 사회 복지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 다 사후복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제일 큰 저거로 보자면 자녀가 일탈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빈곤에 젖거나 이럴 때 이제 보통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정말 예산이 들어가는 것 대비 사실 정말 효과를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문제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부모 상황에 처해지면서 그 시기에 좀 같이 들어가면 충분히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했고요. 제가 부제목으로 지지 동반자와 함께 이행의 계곡 이행의 협곡 건너가기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행의 협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용어냐면요, 이제 가족정책이라는 분야를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여러 말 중에서 유행하는 게 이제 이행의 계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가 좀 너무 긴데, 어쨌든 계곡보다 협곡은 둘 다 굉장히 넘어가기 어렵기는 하지만, 협곡이 물이 굉장히 빨리 흐르는 거거든요. 그럼 물이 흐르는 흐름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 물살에 가뿐하게 올라서서 어떻게 넘어갈지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가게 되면 충분히 빠르게 정착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지 동반자하고 함께 이행의 협곡을 건너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대체적으로 사후 정책이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한부모 관련해서는 특히 초기에 접근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 한부모 가족회 한 가지에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아까 이제 계속 나왔었던 디딤돌집 사례가 있습니다. 디딤집을 이렇게 주거를 연결을 해줬더니 양육 미혼모들이 굉장히 빠르게 자기 삶의 중심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하나의 신뢰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진 한 가지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양육 미혼모들도 도와주니까 금방 잘 넘어가니까 이거를 더 확대시켜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크게 용어가 좀 달라진 게, 한부모 서포터즈라는 단어를 그때는 사용했습니다. 근데 서포터라고 하는 것은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지도 않고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마치 의사와 환자도 의사만 환자를 치료하는 것 같지만 치료 과정에서 환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정보를 줘야지만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것들이 다 주어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장희정 대표랑 용어를 얘기할 때 단순히 지원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그 과정을 통해서 같이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지 동반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결론들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에 좀 녹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자면 어쨌든 이제 개입을 할 때 초기에 제대로 진단하고 지지 동반자가 한 번, 두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만나는 이런 그림들을 좀 그리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 한부모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출발하고 지지 동반자들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역량을 키워서 지지 동반자와 같은 어떤 사회적 일자리 이런 것들로 좀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모든 복지가 다 소득 문제하고 해서
소득이 저소득이면 받고 못 받으면 안 되면 못 받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사업에서는 소득으로 모든 것을 나누지는 말자.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사별이라고 하는 비혼인 아이를 낳은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전환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간 협력이나 다양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좀 형성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 관련된 부분들은 다들 얘기를 했는데, 뭐 공통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한부모가 됐을 때 대부분 이제 힘든 게 생계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할 것 같고요. 주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계 중에서도 특히 이제 원가족으로부터 지원보다는 이제 배척을 당할 가능성이 이제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모든 한부모가 가진 어려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몇 번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사별 한부모가 오래 병이 아프다가 이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뭔가 한부모로 갈 수 있는 준비라도 좀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자살한 요즘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근 사회적인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자살을 하고 이제 사별 한부모가 됐을 경우에 그 심리적 외상도 굉장히 크고 가족들끼리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좀 어렵고 금융 정보 이런 것도 또 전혀 모르다 보니까 대부분 자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자살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도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부채를 그대로 다 끌어안게 되는 그런 나쁜 상황 같은데 넘어가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이혼한 부모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갈등 상황에 놓였었기 때문에 한부모들도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하지만 아이들도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들 이것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이제 환영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낳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낳을 거냐 말 거냐 기를 거냐 말 거냐 어디서 기를 거냐라고 하는 끊임없이 선택과 억압적인 상황에 이제 놓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위축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 심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게 보자면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지금 한부모 지지 동반자라고 하는 다시 만난 세상 새로운 삶을 어떻게 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이제 여러 번 말했으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하면 초기에 연결시킵시다. 그래서 잘 넘어가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기에 좀 이렇게 많이 빨리 받아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한 다음에 지지동반자를 연결시켜서 이제 몇 회기 동안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만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한부모들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본인의 잘못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심리정서적으로 위축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당신의 의해서만 발생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짜자잔 이렇게 좋은 세상은 없어요.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받아서 견뎌내갈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힘들을 길러내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다만세에서 초점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부모하고 동반자는 가르쳐줘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건너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한부모들이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가진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자. 이게 목표가 아니라 빈곤 상황에서도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거를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양성교육은 한 10회기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채 상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법률 문제, 복지 문제, 그 다음에 심리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공부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 동반자들이 정말 제대로 학부모들을 손잡고 건너가게 해줬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효과성 평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오늘 제가 주로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사전 사후 조사를 했고요. 사전 사후는 실질적으로 산부모가 돼서 처음에 다만세에 들어왔을 때 체크를 하고 뭐 8개월에서 7, 8개월 정도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졌는지를 체크해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지 동반자와 손잡고 같이 가는 부분과 혼자서 그 시절을 견뎌낸 사람 두 그룹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어쨌든 설문지 관련해서는 오늘 사회를 봐주시는 우리 남현 센터장님이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오늘 앞에 우리 안소희 국장님이 얘기했던 것들이 눈에 정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전 점수고 사후 점수인데요. 지금은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낮아져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다들 낮아졌습니다. 네. 아주 반갑게도 지지 동반자하고 한부모가 같이 했었던 부분에서 보면은 대인관계부터 주거문제, 소득 불안정, 국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들을 했고요. 요 표를 해석하시는 방법은 표가 크면 클수록 무의미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0 같은 경우는 이제 별반 변화가 없지만 어쨌든 나빠졌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하나 확실히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자녀 양육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한부모님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건 한부모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 사후에는 다 좋아졌는데 그 부분 결국은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본 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얼마나 불안하냐, 우울하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물었던 거에 나아졌는데 이 부분도 쭉 물어보니까 다 표가 이제 옛날에 너무 어려웠다면 이제 좀 덜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큰 폭으로 보시면 다 좋아졌습니다. 특히 어느 파트가 가장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면은 불안 파트가 확실히 줄어든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여기 이제 대인관계도 좋아졌고요. 단지 살짝 변화가 크게 없는 부분은 우울 파트 느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삶에 있어서 불안하거나 대인관계 부분에서 좋은 변화를 보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녀들 여기 이제 관계라고 그랬지만 조금 키우는 문제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훈육행동, 감찰, 표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짝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아이를 조금 더 키우는 데 있어서 이건 점수가 높아져야지 좋은 건데 여전히 지금 현재가 처음 왔을 때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지 동반자들의 전반적인 상황은 대체적으로 좋아졌다. 다만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어려워졌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건 아까 안소희 국장이 얘기했었던 자녀 양육 어려움 부분하고 딱 맞춘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이게 효과 있느냐?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정확히 문의했다고 볼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지지 동반자하고 같이 안 하신 분들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지지 동반자하고 안 하신 분들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제일 처음에 그 자녀 양육 돌봄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도 그렇게 크게 좋아졌다고 얘기를 못해요. 확실히 다른 파트에 비하면은 효과가 없는 거로 나오지만 아까 그 지지 동반자 그룹에서 한부모님들이 더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로 비교해 본다면 어쨌든 조금 더 좋은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동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여러분 쭉 보시면
다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동반 지지자가 있었던 분에 비해서 없었던 분들이 전반적으로 수치도 굉장히 불안 수치도 굉장히 좋아지셨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수치도 되게 좋아졌고 우울도 확실히 좋아진 게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시작 포인트가 처음부터 좀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지동반자 그룹들은 지지동반자를 선택하시거나 같이 가신 분들은 처음부터 불안 우울증이 좀 더 높았던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건강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와 관련된 행동, 관찰, 애정 표현에 있어서도 요 부분도 확실히 더 잘해줄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동반자 그룹에 비해서 비동반 그룹이 더 나아진 지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정 표현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좋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보자면 저희가 어쨌든 그 그러니까 동반 지지자가 있는 그룹 같은 경우에 자녀 양육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나타났던 거에 비해서 비리 동반자들은 확실히 나았다. 그런데 이유가 뭘까라고 조금 찾아보니까 확실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건강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동반을 했었던 그룹 같은 경우에 신체적 건강 수준을 평가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매우 나쁘다라고 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만성질환 유무와 관련해서도 두 표를 보시면 눈에 띄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비동반 그룹들은 건강도 좀 더 좋다고 표현하고 만성질환도 없는 형태고요. 여기 이제 질환 굉장히 어려운 질환 같은 경우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체 건강 수준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학부모에게는 우리가 지지 동반을 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건강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부분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정신건강이 같이 동반지 지지자를 같이 가셨던 분들은 더 나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그래도 좋다고 표시하는 것들이 더 많았고 상담치료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을 차이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신체적이고 건강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녀 양육을 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지지동반자 사업을 해 들어갈 때는 신체 건강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확실히 지지동반자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다 문제란 단어에 가지 말고 좀 빨리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유경희 의원의 이런 모델들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3년을 이끌어 나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법적인 조항 들어간 부분들, 가족위원회 이런 거 만든 것들은 이미 이제 조례에 들어갔고요. 저희 생각에는 가정법원 숙려기간 중에 사전 연계 같은 것들을 해들어가는 것이 좀 있으면 확실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잘했지만 지지동반자나 초기진단 전문가의 전문성을 좀 더 향상하는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위기 직후 이제 처음에 연결시키고 3개월 이내에 주거나 법률 부채인데 1년 이내에 지지동반자와 직업훈련 같은 거 그리고 이제 3년 정도가 되면 가족들하고 안정된 삶을 어느 정도 꾸려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해보자면 다 문제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돈 집어넣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이다. 그리고 많은 지지 동반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돌봄하고 연대하는 사회가 이루어지면 한부모 가족들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를 저희가 더 잘 만들어가는데 서로 힘들을 좀 합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